네, 안녕하세요. 우리 경영지도사 2차 마케팅 관리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케팅 관리론 정규반의 첫 번째 시간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오리엔테이션 관련된 사항들을 잠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지도사 마케팅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그 합격률 관련된 사항들 살펴볼 거고요. 더불어서 학습법 관련된 사항들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출제 경향 관련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본 과정의 본문, 즉 이론적인 내용들을 학습하시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험 응시를 통해서 합격하셔야 되는 이 경영 지도사 마케팅 분야의 자기 자체가 어떤 형태의 어떤 구성을 띠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다루는 게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요. 본 내용 학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습법과 관련된 사항들이 학습의 효율성, 효과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조금 유심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습 계획을 좀 짜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실제 향후의 학습에 있어서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경영지도사 마케팅 관리론 관련된 사항이고요. OT 사항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 경영지도사 2차 마케팅 합격률과 관련된 사항들을 우선 잠깐 좀 짚어보고 갔으면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파란 그래프 자체는요, 응시자 수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실응시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미응시자 수를 제외한 실제 응시자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에 대비해서 빨간 부분들은 뭐예요? 합격자 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들은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두색 지시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합격률 관련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09년도부터 해서 관련된 시험 문제의 어떤 합격률 추이 뿐만 아니라 어떤 출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학습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 혹은 책자를 조금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그 내용들을 아시게 될 건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2009년부터 해서의 어떤 최근의 어떤 흐름까지, 최신 흐름까지를 좀 정리를 한 표고요. 자, 보시게 되면 약간 합격률 관련해서 조금 덜쭉날쭉한 측면들이 있죠. 그러던 것이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은 하향 평준화 좀 되다가 2년에 걸쳐서 약간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2010, 그쵸? 여기 49% 나왔던 2015년 이전까지는 상당히 좀 편차가 좀 심한 측면들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 여기 보시면 54%, 49% 이게 조금 뭐예요? 좀 심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쉽게 좀 출제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 난이도 조절이 있어서 사실상 약간 실패한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약간 그런 분쟁 클레임, 분쟁이라든지 약간의 일단 클레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저희가 이제 시험이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몇 번씩 있는 시험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혹시 불합격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년도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때 붙으신 분들은 아주 운이 좋아서 이렇게 붙었지만 같은 공부를 했더라도 이때 보시게 되면 이때 응시하셨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같은 리소스를 쓰고도 이 정도 합격률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불합격하셨을 확률이 많겠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은 이런 것들에 대한 클레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누적이 됐었겠죠. 그래서 요 이후부터는 약간 조금 난이도 자체가 좀 상향되어서 20% 전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한 500명 선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2012년부터 해서 지도사 자격에 대한 부분들 조금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500명 선을 기준으로 해서 꾸준하게 실응시자 수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사실 약간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죠? 쉽게 자기가 취득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17%, 18% 이때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2016년 시험을 기점으로 해서요. 전과 후가 약간은 조금 다르다. 난이도 자체에 전체적인 평균적인 난이도 자체에 이슈들이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전 대비해서는 어떻게 해요? 조금 많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경영 지도사 시험 보신다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시험 보시네요. 이런 말을 요즘에는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런 합격률에 관련된 사항들을 일정 부분 통제 내지는 조정을 좀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요, 20% 전후에서 합격률이 조정될 거다 혹은 통제될 거다 뭐 이런 형태의 표현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러던 것이 2020년 그죠? 2020년, 2021년 이때 보시면 상대적으로 좀 높았네. 이거 뭐야? 난이도 조절 실패한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바라보는 최적 이상점이 20에서 25% 정도 사이인데 그 범주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넘었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조금 힘들고요. 이제 어떤 측면이냐 그러면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뭐예요? 우리 경영지도사법이 독립법으로 제정이 되었고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경영지도사의 위상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지도사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은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도부터거든요. 이제 2020년, 2021년은 실질적인 경영지도사법에 의해서 경영지도사가 활동하기 이전에 마지막 주기에 해당되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합격률을 조금 높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말들도 있었고요. 실제 결과로도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그 이후 앞으로 향후는 어떨 것인가? 저희가 독립법에 의해서 경영지도사가 이제 종거 자체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 자체는 상대적으로 다시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에서 25% 정도 사이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우리가 2022년도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속된 말로 빡세게 작년 대비해서 더 빡세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사실상 이때가 약간 조금 이게 이제 36기, 35기 아마 이러실 텐데요. 35기, 36기는 상대적으로 약간 행운이셨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히 생각하시고 주변 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배 공부하시는 분들. 자, 어찌되었든 수험 자체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시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체적인 우리 합격률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봤고요. 조금 긴장감 조성했죠.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2022년 대비 학습법 관련된 사항들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시생. 재시생은 뭐예요? 그렇죠. 작년에 또 보셨던 분들 혹은 시험 난이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요. 세 번째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우리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불합격하시게 되면 혹은 1점, 2점 차로 떨어지시게 되면 내년도 시험 다시 봐야 된단 말이죠. 상당히 마음 아프고 되게 고난의 길입니다. 특히나 우리 경영지도사 시험을 보시는 수험생분들의 경우에는 뭐 물론 최근에는 이제 대학생분들도 많으시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현업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힘들게 공부 시간 빼서 빡세게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죠? 혹은 시험 1주일, 2주일 전, 뭐, 이렇게 해서 휴가 딱 내시고, 정말 타이트하게 공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신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합격률 자체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재시생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학습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기본적으로 우선은 넓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깊게 해라. 자, 이 말의 즉슨 뭐냐 그러면 사실 깊게 하는 부분들은 1년 전에 그죠? 이전에 공부를 하셨던 베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기본기는 되어 있으시다는 관점에서 뭘 더 중요시 여겼냐? 넓게 공부해라. 자, 시험이 어렵다는 말은 깊이 자체도 있지만 범위 자체의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지엽적인 부분에서 만약 출제가 됐다. 이런 경우도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자, 우리 재시생의 경우에는 그만큼 더 절박하잖아요. 자, 그래 기본적인 학습들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수험생을 만약에 괴롭혔다. 그러면 그에 대비해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폭넓게 공부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자, 우선 넓게, 그 다음에 깊게. 자, 더 이상 쉬워지지 않는다. 왜? 기존에 공부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공부라는 것들도 임계점이 있어가지고요. 일정 수준 넘었으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난이도 자체가, 체감 난이도 자체가 이렇게 편차가 없어요. 가끔씩은 이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장수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죠. 너무 뭐예요?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다 넓게 하는데 포커싱을 조금 많이 맞춰서 학습 계획을 짜셔라. 자, 어떤 상황이 부딪히더라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훈련하시라.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자, 우리는 뭐예요? 능수능란하게 기본적으로 1년 더 공부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뒷부분에 가시면 노력 점수 이런 것들도 이제 표현을 좀 드리는데요. 그죠? 모른다고 해서 그냥 비워놓고 나오시는 분은 최하수. 그죠? 자,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노력 점수라는 것은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치더라도 아무거나 막 적어 놓으면 노력 점수 주나요? 그렇게 해서는 점수가 나오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의 것이든 연결고리를 찾으셔가지고요. 그 연결고리 하에서 내가 정말 관련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30점짜리 빵점 줄까요? 예. 채점 잘하면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들을 답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관련된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관련된 내용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정 부분에 대한 노력 점수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점수를 최선을 다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뽑아내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가 나오든 결국은 기성정결 내가 마케팅적으로 소비자 행동론적으로 시장 조사론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지고 귀결시킬 것인지 뭐라도 쓰셔야지 돼요. 자, 실질적으로 60점 넘으면 합격이시잖아요. 그런데 불합격자 수가 대부분 다 어디다 위치하고 있어요? 자, 55점에서 59점 막 이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운 분들 59.25점. 왜냐하면 출제위원 두 분의 점수를 합산해서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점수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돌아버립니다. 그죠? 돌아버려요. 자, 그런 때 어떻게 해요? 이런 노력 점수가 나의 당락을 좌우하게 돼요. 그쵸? 재수생들은 하나하나의 글자 자체에 대해서 정성 들여서 온 힘을 다해서 써주셔야 돼요. 아셨죠? 한 번 더 미끄러지면 괴롭습니다. 자, 기본기가 있으므로 뭐예요? 넓어질 출제 범위에 대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라. 그죠? 약간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기본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메인 한종 이렇게 돼 있는데 메인 한종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교재를 말합니다. 우리 교재 되게 뭐예요? 컴팩트하잖아요. 컴팩트한 교재 이거 자체를 만약에 다 못 외우고 계시다. 그러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 교재는 뭐예요? 10회독 정도는 하셨어야 돼요. 적어도 동차생도 그렇게 강조드리지만 적어도 재시생이라 그러면 10회독 정도는 하셨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10회독 정도 해야지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요약집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고 암기가 될 것이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험 자체가 약술형이든 논술형이든 제가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또 할 때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논술형 자체도 약술형의 어떤 조합형 형태로 최근에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 아주 일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채점상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논술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 지도사 시험에 있어가지고 이 논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유 분쟁이 되게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논술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다 현업 전문가시잖아요. 그쵸? 이론적인 뿐만 아니라, 그쵸? 현업에서는 다르게 해석이 가능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유, 클레임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술은 표방하였으나 어떤 식으로 갔냐 그러면 복합 약술형으로 갔죠. 약술형이 3개가 붙어 있는 혹은 약술이 2개가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의 지문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 여기서 약술이라 하면 뭐예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요약하시오. 장점을 쓰시오. 이렇게 했을 때에 관련된 내용들 핵심적인 키워드가 들어가 줘야지만 돼요. 왜? 그죠? 그게 채점상의 이슈 때문에 그런 식으로 냈는데 그렇게 구구절절 써버리면 그렇죠? 올고지 점수를 받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재는 기본적인 이론들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떤 특장점을 쓰시오 혹은 기타 등등 뭐에 관해 쓰시오라고 했을 때 그와 관련돼 있는 키워드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올고지 점수를 받지를 못해요. 10점 만점에 10점을 다 받지 못한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키워드들을 충분하게 표현하지 못했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점수가 까이기 시작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들, 관련된 사항들 거의 대부분 개조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뭐뭐 했음,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얘들은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10회독을 하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담겨야지만 돼요. 자, 메인 한정은 그래서 달달달달 뭐예요? 내 것으로 다 이렇게 소화하셔야 되겠고요. 우리 교재는 아무래도 컴팩트하게 요약됐기 때문에 일부 이제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좀 지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 서브 교재 1종 내지는 2종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래 에는 이학식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더 많이 등장하는 측면들이 좀 있긴 한데, 자, 어쨌든 안광호 교수님이나 이학식 교수님의 교재를 가지고 요약해 주시면 조금만 더 좋겠죠. 물론 다른 교수님 책도 괜찮아요. 자, 어찌되었든 메인 한정과 서브 2종을 가지고, 자, 서브 2종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거 막 들고 다니면서 주구장창 외워야 되나요? 외워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어디에다가요? 부족한 부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스킵하시면 돼요. 워낙 뭐 현업에 계시니까 많이 아시잖아요. 자, 모르는 것들 혹은 놓치기 쉬운 것들 혹은 암기가 잘 안 되는 것들은 어디다가 다시 옮겨 적어야 돼요? 우리 교재에다가 적어 주셔야 돼요. 그쵸? 이걸 뭐라고 부르냐? 요약집, 기본서화 요렇게 이제 부릅니다. 요약집을 메인 교재로 그냥 완전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 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머릿속에 일정 부분 다 정리가 되면 단권화를 넘어서 단장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A4지 혹은 A3지에 빼곡히 앞뒤 양면을 해가지고 한 방에 다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공부가 많이 되시면.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재시생 이야기예요. 재시생 명심하십시오. 우리 2번 시험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되게 힘들잖아요. 올해 꼭 붙으시길 바래요. 자, 난이도 조금 올라갈 거예요. 좀 힘드시더라도 남은 기간 열심히 빡세게 하셔가지고요. 붙어야지만 돼요. 필사적으로 붙으세요. 자, 2번째, 동차생 1차, 2차를 같이 하시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씩 동차생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나 조금 요즘은 젊은 분들, 우리 대학생분들 혹은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경영지도사 시험에 이제 막 뛰어들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동차를 목표로 해서 학습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부럽지만 저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공부하시다 보면 시간 돌아서면 자꾸 까먹어버리고, 자, 왜 10번 반복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야지만 암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동자생들은 어떻습니까? 특히나 우리 교재에 더 집중해야 되고요. 자, 여기는 넓게 폭을 이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동차생은 속독과 반복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뭘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재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재는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60점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넘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재만 달달달 하시더라도 베이스는 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우리 교재를 달달달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동차생은 그래서 속독과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머릿속에 확 빨리 신속하게 주워 담아라. 그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책에 나온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알자. 이것만 달달달 외워도 실질적으로 60점 넘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우리는 61점만 맞으면 된다. 61점을 향해서 고고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동차생이 해야 될 일. 자, 깊이에 함몰되지 마라. 뭔가 딱 보는데 아주 폭넓게 막 들어가고 막 지엽적인 거 들어가요. 깊이는 그나마 괜찮아요. 넓이까지 가면 동차생 큰일 납니다. 왜? 머리가 쥐가 나요. 그렇죠? 공부할 게 엄청 많습니다. 원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재는 되게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놨다. 깊이 함몰되지 말고 뭐다 포인트는 아는 것이나 제대로 쓰시라 그거예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 제대로 쓰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요약집이 당신의 희망이다. 다시금 뭐예요? 요약집이 당신의 희망이다. 자, 가장 편한 기본 한정은 플러스 해서 혹시 부족한 거 있거나 트렌드, 최신 트렌드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 그러면 보강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사항입니다. 자, 기본서는 소설책처럼 이만의 적은 뭐예요? 쉽게 쭉쭉쭉 빨리빨리 속독 반복이 하는 소리입니다. 왜? 키워드 계속 강조 말씀드리지만요.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점수를 올고지 못 받아요. 거기서부터 까인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는 것 같아. 그런데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네? 이렇게 돼버려요. 키워드 계속 강조합니다.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100% 들어가야지만 점수 줘요. 올고지. 자, 요약집은 암기지처럼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뭐 기본서와 요약집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보다 이 요약집도 소설집처럼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기집처럼 활용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자, 수업 논술은 뭐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요? 심화된 객관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왜 이러냐?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의 논술 방식으로 출제가 거의 되지 않아요. 본인의 주장을 논리 근거에 따라서 쭉 펴내는 것들을 얼마만큼 잘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논술 사항들을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논리 근거에 대해 포커싱을 맞추고 있어요. 논리 구조라기보다는 논리 근거, 관련된 장단점, 뭐 사례 이런 것들 내가 필요한 당신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뭐예요? 적어 보시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관련된 키워드들을 곳곳에 이렇게 스토리 안에서 쭉 담아내지를 못해요. 논리구조상에서 이렇게 쭉 전개를 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 방식처럼 뭐예요? 논술 형태로 이렇게 기술을 하지 않고 약술 형태의 것들로 쭉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심화된 객관식이다. 즉 뭐다? 키워드가 암기되어 있지 않으면 그죠? 문제를 못 풀어요. 그쵸? 우리 재인과 회상 이런 거 보잖아요. 재인, 떠올리는 그 객관식 회상이 돼야 돼요. 정확하게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자, 외우지 못하면 뭐라고요? 극단적으로 점수도 없다. 요약집은 무조건 몇 회독, 10회독, 속독, 정독, 속독 계속해서 반복하라. 그 소리예요. 반복하다가 중간에 필요한 것들은 꼼꼼히 다 살펴봐라. 이 소리입니다. 계속 반복. 왜? 뭘 반복해라? 키워드, 필요한 단어들. 자, 단거나 아까 말씀드렸어요. 단장화 정말 공부가 많이 되면 A3G 앞뒤로 빡빡하게 우리 마케팅 관리론, 소비자 행동론, 시장 조사론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첫째도 반복, 둘째도 반복, 셋째도 반복. 이 중요한 단어. 자, 눈에 익어야 쓸 수 있다. 아셨죠? 일단 눈에 익어야 되고요. 자, 더불어서 뭐예요? 쓰는 연습 하셔야 돼요. 자, 아는 것과 적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쓰는 것은 달라요. 특히나 아주 원시적으로 이 손으로 적잖아요. 우리 실제 들어가시면 워딩 하지 않아요. 펜을 가지고 적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굳은 살이 박혀 있어야 돼요. 팔 근육이 단단해져야 돼요. 이것도 뭐예요? 훈련의 일종입니다. 이걸 못 해가지고요. 실제 시험장에 가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보통 2교시 후반 때부터 해서 3교시 가면요. 팔이 아리고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글씨가 막 날아가기 시작하고요. 팔이 아파서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이 연습이 안 돼 있으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고도 이렇게 개탄스러워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망가지는 거예요. 합격이라는 단어 자체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보통은 저는 어떻게 추천드리냐 그러면 2개월 정도 전에는 적어도 뭐예요? 시험장 환경과 유사한 형태로 볼펜 한 타스 사시라고 그러죠. 12자루 뽀개 먹어야 됩니다. 다 뽀개서 다 쓰셔야지만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20%대 왔다 갔다 하는 시험을 붙으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 노력 없이 쉽지 않아요. 자, 밑에 가시면 채점자를 배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아까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하고도 연결이 돼요. 자,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의 스타일로 이렇게 쭉 써내려가시면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잖아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시험 보고 있잖아요. 채점자가 알아볼 수 있게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채점자가 보기 좋게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논술이나 글의 구조 자체는 어떻습니까? 상대방, 즉 글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논술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논리 구조를 뭐예요? 독자가 상대방이 논리 체계에 의해서 잘 설득될 수 있도록 설득 구조를 가지고 스토리를 쭉 풀어내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 가장 원천적인 거 못 알아보겠어요.
아이씨, 점수를 주고 싶어도 뭐예요? 줄 수가 없어요. 무슨 글자인지를 모르는데 나만 아는 글자 쓰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쵸? 글씨를 엄청나게 막 화려하게 쓰시라는 거 아니에요. 알아는 보게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그게 쉽냐? 어려워요. 2교시 후반부터 3교시 되시면 팔이 막 아린다니까요. 연습 안 돼 있으시면. 그러면 이제 막 글자 기억하기 시작하고요.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고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은 자꾸 가고, 팔 뜨는 시간은 자꾸, 예, 그죠? 벌어서 되고, 예. 합격의 길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글씨는 바르게 쓰고, 틀 잡아서, 이제 스트럭처 구조, 상대방의 입장에서 채점자, 네가 채점자, 그죠? 예, 글을 볼 수 있게끔 써줘야 됩니다. 모르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두 번째, 엄청 중요해요. 노력 점수. 자, 노력 점수, 이거 엄청 중요해요. 최근 점수. 진짜 뭔가 절박해 보이는 글을 막 쓰면 1, 2점 줍니다. 그죠? 10점짜리 1, 2점 줘요. 30점짜리 몇 점씩 주실 수 있어요. 그죠? 모른다고 해서 딱 비워놓는 순간은 빵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5점짜리를 둔갑해 보세요. 세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1.3점 되잖아요. 합격에 결정적으로 좌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모른다고 해서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그것만큼 무책임한 게 없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당락을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대뽀로 자기 하고 싶은 말 쓰시면 안 돼요. 우리 마케팅 관리론이든 소비자 행동론이든 시장 조사론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뭐예요? 해당되는 질문과 관련해서 유추를 해서 이게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구나라는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 이름을 모르더라도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현업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갖다 붙이세요. 연결해서 뭐라도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정말 이거는 정말 까먹어서 지금 바로 생각은 안 나는데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뭐예요? 나 이거 진짜 공부 많이 했다. 그런 거 내공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흔적을 보여주시라고요. 사람이에요. 채점자도. 예, 보면 이 사람 진짜 노력했구나. 보입니다. 채점을 막 하다 보면 보여요. 얼마만큼 공부를 했구나. 이 글 자체를 보면 공부한 수준이 바로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하시고요. 질문 편안하게 와업해서 학습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자, 요건 뭐냐 그러면 마케팅 관리론의 뭐예요? 출제 경향이에요. 자, 언제부터? 2009년부터. 그죠? 언제까지? 2021년까지. 자, 우리 교재 기준으로는 1장부터 8장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1장 뭐냐? 마케팅 총론이에요. 마케팅 제반적인 어떤 사항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쭉 해서 있다 없다. 그렇죠. 총론이니까 그냥 한번 가볍게 보시라는 소리고요. 시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부터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 봐보세요. 엔서프 매트릭스 신사업 전략이잖아요. 포트의 원론적 전략, 산업구조 분석, 5포시즌 모델, 5포시즌 모델, BCG 매트릭스, SBU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 G 매트릭스 연결해서 논술 나왔고요. 자, 마케팅 계획 수립과 마케팅 환경, 5포시즌 모델, 이렇게 계속 나왔네요. 자, 결국은 뭐다? 중요한 건 5포시즌 모델, 그 다음 BCG, G, 그 다음에 엔서프 매트릭스. 요게 중요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마케팅 관리론, 소비자 행동론을 특히나 그런 이론들에 있어서 사례 이런 것들을 약간 연결시켜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논술, 특히 논술 같은 경우에 그런 역량까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학습하실 때 뭐예요? 큰 케이스를 본인만의 큰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가장 비슷한 것들은 남들도 다 아는 브랜드, 제품명을 가지고 각각 이론들을 설명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본인 종사하시는 업종의 제품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결국은 적용시켜 보세요. 자, 마케팅, 우리 경영 지도사 자체는 뭐예요? 마케팅 분야 특히나 어떻습니까? 내 제품 서비스, 어떤 제품 서비스를 갖다 주더라도 이론을 가지고 현실에 접목시키고 그에 따른 실행 전략을 뽑아내실 수가 있으셔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연습이 돼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이론은 어떤 제품 서비스에든 다 적용 가능합니다. 특히나 우리 관리론, 소비자 행동론에 있는 내용들 정도면 다 그렇다.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 비어있죠. 자, 한 번쯤 이제 2022년도에 등장할 때가 됐다, 안 됐다?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쵸? 예. 보시게 되면 패턴이 있어요. 자, 묶어서 쭉쭉 나오죠. 그죠?
출제위원회 보통 들어가면 2, 3년 주기로 바뀝니다. 자, 그거가 포인트가 돼요. 가끔씩 3년 되기도 하지만, 예, 어쨌든 그 시기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특정 출제위원들이 들어가시면 좋아하는 카테고리가 생겨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흐름이란 것들이 좀 보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시험 출제를 할 때 기존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을 검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들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공부는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건 다 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이거 조금 더 한 번 더 보시라는 의미로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만 팔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러다가 크게 낭패 보실 수도 있어요. 조금 더 1.5배 정도로 더 자세히 보실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3장은 STP 전략이에요. 마케팅의 꽃이죠.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잖아요. 자, 2010년부터 시작해서 시장 세분화, 포지셔닝, 세그멘트, 포지셔닝. 자, 뭐예요? 목표 타겟팅이잖아요. 자, 세그먼트 차별점, 공통점 뭐 그렇게 나왔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논술로 나왔는데 조금 뭐 STP 전반적인 내용들 포함했고요. 세그먼트, 그다음에 포지셔닝 관련된 사항들을 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네요. 자, STP는 사실은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는 뭐 공부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현업에서 하실 때도 STP는 항상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도. 예, 그래서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내용 자체가 별로 어렵지도 않고 많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중요도 자체는 여전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STP 자체 범위 얼마 안 되니까 잘 공부하시고요. 자, 소비자 행동. 우리 소비자 행동은 따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가끔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예, 그렇죠? 작년에도 나왔죠. 21년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푸시면 되잖아요. 우리 소비자 행동론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배우셨잖아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장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제 사피가 나옵니다. STP 다음에 실제 이제 세부적인 사피 전략이 나오게 되고요. 첫 번째 제품, 브랜드 이렇게 나옵니다. 제품, 프로덕트에 관련된 사항이죠. 자, 제 4장은 제품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최근의 흐름 자체는 여전히 뭐가 더 포인트가 되냐 그러면 서비스하고 뭐예요? 서비스와 브랜드 부분에 중점을 조금 더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동안 브랜드하고 서비스가 좀 나오다가 주춤해서 제품을 다시 갔다가요. 타이밍상으로는 다시 브랜드하고 서비스에 더 포커싱을 맞춘 문제가 출제될 개연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2022년 기준으로는. 자, 그러면 어쨌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보죠. 2009년 9년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마케팅, PLC 관련된 사항들, 라인 확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요. 자, 브랜드 관련된 사항들, 혁신의 확산 곡선, 프라이빗 브랜드, 내부 마케팅 서비스 관련된 사항들, 자, 브랜드, 그 다음에 이때는 많이 나왔어요. 논술하고 약술 2개 나왔죠. 자, 브랜드,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 절차, 그 다음에 서비스 갭 모형 나왔고요. 자, 제품의 프로덕트 나왔고요. PLC 관련된 것들 나왔고, 신제품 개발 관련된 사항들. 자, 그 다음 제품 수명 주기, PLC 관련된 중에 특히나 도입기 관련된 사항들. 자, 요때 보시게 되면 요 4년 연속으로 뭐예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가 프로덕트와 관련된 것들 나왔어요. 이전에는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 쪽 중심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프로덕트로 집중하고 있죠. 자, 3년 연속, 그래서 내년에 5년 연속 제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4번 나왔으면 이제는 그죠? 조금 방향을 좀 틀어도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는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PLC 관련해서 우리 다이아그램이 있어요. 표 그죠? 각각의 PLC 주기에 따라서 사피 전략은 어떤지, 목표점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쭉 정리된 표가 있는데 그 표는 엄청 중요해요.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디폴트,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장 가격 관련된 사항이요. 쭉 비어있다가 신제품 가격 전략, 가격 차별 성공 요인, 단수 가격이나 가격 결정 전략 관련된 거 나왔었고요. 쭉 안 나오다가 2년 연속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원이 변경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게 관건이겠네요. 그죠? 변경이 됐으면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 가격에서 실제 낼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재 범위 자체도 내용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위 얼마 안 되니까 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통입니다. 플레이스. 자, 기업형 VMS, 유통 경로 관련된 사항들, 소매사항, 유통 경로 갈등, 중간사항, 이게 또 유통 경로잖아요. 경로 커버리지, VMS 또 나왔고, VMS. VMS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절제가 됐네요. 시장 커버리지 관련된 사항들. 자, 어찌됐든 2년 연속 또 유통 관리가 또 출제가 됐네요. 자, 보시게 되면 3년짜리 나온 것들이 있긴 하지만, 약간의 징검다리 속성이 좀 있죠. 그거 약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7장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한 문장 나오신다고 보셔도 돼요. 촉진 믹스 PPL, 자, PR, 촉진 믹스 IMC, 광고, 쿠폰, 한동안 쿠폰이 막 두세 번 연속으로 해서 막 출제됐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뭐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쿠폰 쪽 전문가 하신, 세일즈 프로모션 전문가가 출제로 들어가셨구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집중됐던 적이 한 번 있었고요. 촉진 예산 결정 방법. 이것도 이제 촉진이잖아요. 프로모션 쪽 카테고리인데, 이때 아마, 관련 교수님이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자, 기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ATL, BTL 나왔고, 이제 한번 빠졌죠. 자, 올해는 또 빠질 거냐?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왜? 자, 근래 보시게 되면 다른 것들 다 정리하게 돼요. 그런데 프로모션, 촉진 전략과 관련된 사항들이 시기적으로 되게 이슈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봐주시면 좋겠다. 8장, 최근의 이슈들. 자, CRM, CLV, 그 다음에 구전효과, CRM 한동안 좀 몇 번 나왔었죠. 기술 수용 주기 관련된 사항들. 자, 글로벌 마케팅에서의 표준화와 현지화. 자,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교재에만 거의 있었던 걸로 의학집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옴니 채널 관련된 사항들이 툭 나왔죠. 그죠? 자, 그래서 유통 관련해서도 뭔가 최근에 이슈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옴니 채널뿐만 아니라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유통 이슈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물류 관련된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물류가 근래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물류 관련 이슈들도 상당히 유통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중요한 부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키워드들도 별도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나 혹은 3PL이나 4PL, 5PL, 뭐 핍스 PL, 그러니까 3자, 4자, 5자 물류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해당되는 내용들까지도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자,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정리를 했어요.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제가 학습에 있어서 각각의 장별로 조금 어떤 부분에 더 포커스를 조금 두셨으면 좋겠는지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드렸어요. 자, 이것도 기준으로 조금 삼으셔가지고요. 학습 계획 좀 잘 짜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